네, 이제 3절 오퍼레이트 오버로딩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2절에서는 오퍼레이트 오버로딩에 대한 일반적인 상세한 내용을 살펴보고요. 그 다음에 카피 컨스트럭트와 또 어사이먼트가 어떻게 다른지 앞절에서 간단히 설명했습니다만은 이번 절에서 그 상세한 메카닉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퍼레이트 오버로딩이 뭐냐라는 것은 이런 겁니다. 사용자 정의 타입에 대해서 연산자를 새로 정의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스트링이라는 우리가 지금 클래스를 만들고 있는데요. 이 스트링에 더하기 연산자를 새로 만들고 싶다. 이 더하기 연산자는 두 스트링을 합치는 것이다. 이렇게 합치는 것을 멤버 함수로 정의할 수도 있겠지만 더하기라고 쓸 수 있다면 더 편리하겠죠. 이런 것들은 이 연산자 정복 정의의 목적은 바로 읽기 쉬운 코드를 만드는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읽기 쉬운 코드를 만드는 데 사용해야지 너무 남발해서는 안 된다. 혹은 엉뚱하게 해서도 안 된다. 그래서 더하기라고 해놓고 실제 의미는 비교하는 거라든지 이런 택도 없는 그 의미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즉 연산자의 의미와 유사한 의미로 사용해야 된다. 기본적으로 연산자 정복 정의는 펑션 함수 정복 정의, 펑션 오버로딩과 굉장히 유사한 메커니즘을 가지고 있다. 연산자 정복 정의의 정의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첫째는 프렌드를 이용한 외부 함수를 정의하는 방법이 있고 멤버 함수로 정의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필요에 따라 선택하면 되는데요. 다음 페이지에서 실제 예를 한번 보도록 할까요? 그 오퍼레이트 오버로딩의 예를 잘 설명하기 위해서 잠깐 딴 길로 가보죠. 컴플렉스라는 클래스를 만들자라는 것입니다. 컴플렉스는 수학에서 배웠죠. 복소수라는 것인데 복소수는 실수 파트와 허수 파트가 있죠. 예를 들어서 3 플러스 2i 이렇게 쓰면 이게 복수수라는 것이죠. 이 부분은 이제 실수 파트, 이 부분을 허수 파트라고 하는데 그래서 컴플렉스 클래스의 멤버는 실수 파트를 저장하는 m&바 real 그리고 허수 파트를 저장하는 m&바 image 이렇게 두 개의 멤버 데이터가 있을 수 있다. 그 다음에 컴플렉스의 생성자가 이렇게 되어 있고 영어로 초기화를 하고요. 그 다음에 오퍼레이터 더하기와 오퍼레이터 빼기를 정의를 합니다. 첫 번째 정의를 보면 오퍼레이터 더하기는 컴플렉스 C 이렇게 인제를 받습니다. 인제를 하나 받는데 실제 더하기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볼까요? 밑에 보면은 컴플렉트 C1, C2, C3 이렇게 되어 있는데 C3는 C1 더하기 C2 이렇게 되어 있죠. 결국 이 더하기 입장에서 보면 이것과 이것 두 가지의 인제를 받아서 두 개의 인제를 받아서 뭔가를 리턴해 준다. C3로 리턴해 주는 이런 두 개의 인제를 받고 컴플렉스 하나를 리턴하는 이런 형식의 함수로 생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함수라고 생각한다면 이 함수의 이름은 무엇이냐? 바로 오퍼레이트 더하기 이게 함수의 이름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왜 인제가 하나밖에 없느냐? 두 개가 들어가야 되는데 이 하나는 숨겨져 있습니다. 이 하나가 바로 뭐냐면 여기 하나 숨겨져 있는데 이게 바로 this라는 것입니다. this라는 것은 자기 자신이라는 얘기죠. 앞절에 this가 있습니다. this 포인트에 대해서 설명할 시점이 왔는데 this라는 것은 객체 자신을 가리키는 포인트다. 그리고 모든 멤버 함수에 숨겨진 인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중에 이제 멤버 함수 중에서 스태틱 멤버 함수라는 게 있는데요. 이것은 이제 this가 들어가지 않는 함수가 되고요. 그 외에 그냥 일반적인 멤버 함수들은 모두 this라는 것이 들어간다 보시면 됩니다. 실제로
this가 들어갔으니까 이 this와 c 이 두 개를 더하기 위해서 어떤 컴플렉스를 리턴하는 이런 형식이 되겠죠. 이것의 정의가 이쪽에 나와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보면 컴플렉스 리턴하고 컴플렉스 클래스에 operate 플러스라는 펑션이라고 보면 되겠죠. 플러스라는 펑션이 있고 컴플렉스 c를 봤는데 앞에 this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이 this가 첫 번째 인자, 즉 있게 되고 c라는 것이 있게 되겠죠. 두 번째 인자가 되겠죠. this라는 것은 자기 자신을 그렇습니다. 자기 자신이라는 것은 바로 그 m underbar real, m underbar image 이게 바로 이 객체 자신이죠. 네. 그래서 이 컴플렉스 C3 이걸 리터널 클래스고요, 객체고요. 이 C3의 리얼은 자기 자신의 리얼과 이 인자 두 번째 인자 들어온 m underbar real, c.m underbar real을 더한 것이고 c3.m underbar image는 역시 마찬가지로 자기 자신의 이미지 부분과 즉 허스 부분과 인자로 들어온 두 번째 인자로 들어온 m underbar image 이 두 개를 더한 것이다. 그리고 C3를 계산된 C3를 리턴한다. 이것이 바로 오퍼레이트 더하기를 멤버 함수로 정의한 형식입니다. 그러면 두 번째를 한번 볼까요? 두 번째를 보면 프렌드라는 처음 보는 단어가 써있고 컴플렉스를 리턴하고 오퍼레이트 마이너스고 이게 이제 뭐 펑션 이름이 되겠죠. 오퍼레이트 마이너스고 컴플렉스 C1과 컴플렉스 C2를 가져온다. 그 프렌드라는 것의 의미를 먼저 알아야 될 것 같은데요. 프렌드라는 것은 프렌드 뒤에 어떤 함수가 들어오면 이것은 일단 클래스 외부의 함수다라고 정의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외부의 함수지만 프라이빗이나 프로텍티드로 보호된 부분에 접근할 수 있다. 즉 m underbar real, m underbar image는 프라이빗 파트인데요. 이 프라이빗 파트에 있는 것은 외부에서 접근할 수가 없죠. 하지만 프렌드라고 이렇게 클래스 내 정의를 해주면 얘에 한해서는 접근해도 된다라고 하는 그런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프렌드라고 주면 외부 함수라고 판단할 수 있겠죠. 그래서 오퍼레이트 마이너스 부분을 정의를 보면 컴플렉스를 리턴하는데 얘와 다르게 컴플렉스 콜론이 없습니다. 왜 없겠습니까? 이거는 이것의 멤버 함수라는 것을 의미하는데 여기서는 멤버 함수가 아니고 외부 함수라는 얘기죠. 그래서 그냥 오퍼레이트 마이너스라는 외부 그냥 펑션이 바로 나오고요. 그 다음에 첫 번째 인자, 두 번째 인자를 받습니다. 이것은 이 C1 첫 번째 인자, C2 두 번째 인자 이렇게 아주 명시적으로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죠. 그래서 C3를 아까 동일합니다. C3를 먼저 만들고 C3의 m underbar real은 C1.m underbar real, C2.m underbar real, C3.m underbar image는 C1.m underbar image, C2.m underbar image 이렇게 빼서 두 것을 받은 다음에 리턴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것이 외부 함수임에도 불구하고 C1.m underbar real 이런 값을 읽었다는 것입니다. 원래는 읽지 못하죠. 하지만 프렌드라고 정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얘는 여기에 접근할 수 있다 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더 볼까요? 네. C1과 C2를 더하게 했는데 이것을 어떤 멤버 함수식으로 바꿔보면 이런 식이 되겠죠. C3는 C1의 멤버 함수니까요. C1 operator 플러스 함수를 부른 것이다. 인자를 C2로 주고 이제 좀 이해가 되십니까? 이 C1이라는 것이 바로 this라는 것이죠.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this라는 것이다. 즉 오퍼레이트 플러스가 함수라고 본다면 C1의 멤버 함수다. 그러면 이 C1.operator라 부른 것이랑 똑같다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두 번째를 보면 C3는 그냥 오퍼레이트 마이너스라는 함수를 그냥 부른 것이다. 그죠? C1, C2 이렇게 두 인자를 주고 함수를 부른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결국 오퍼레이트 오버로딩도 그냥 함수 오버로딩과 펑션 오버로딩과 큰 차이가 없다고 생각하시면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오늘 방금 지금 또 중요한 거 배운 this라는 거 나중에 또 계속 보이게 될 것입니다. this는 그리고 이제
copy construct와 assignment의 어떤 비교를 한번 해보도록 하죠. 먼저 이 둘의 정의가 왜 필요한가라는 걸 봐야 됩니다. copy construct나 assignment operator, 즉 equal 연산자는 굳이 정의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만약에 정의하지 않으면 이 copy constructor, 만약에 이 string이라는 게 요런 객체가 있고 이거를 복사하는 것이다. 이쪽으로 복사하는 것이라면 디폴트가 있는데요. 만약에 정의를 하지 않는다면 디폴트 copy construct와 디폴트 equal 연산자가 실행이 되는데, 이 디폴트는 뭐냐면 얘의 메모리를 그대로 복사하는 것입니다. 메모리 to 메모리로 그냥 복사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string 클래스에서는 왜 이것을 재정의를 해야 됐을까요? 그것을 이해하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그것은 이제 어떤 shallow copy, 얕은 카피와 얕다는 뜻이죠. deep copy, 깊은 카피의 차이를 아시면 되겠습니다. 이 그림을 먼저 보시죠. string2가 이것은 이제 str1은 str2 이렇게 뭐 assign을 했든지 뭐 copy construct를 했든지 이렇게 대입을 했을 때 이 장면인데요. str2가 원래 test string이라는 걸 가리키고 있었다. 즉 m.p 버프라는 멤버가 얘를 가리키고 있었다는 것이죠. 한번 그려볼까요? 예, 여기에 m.p 버프라는 포인트가 있는데 이 포인트가 얘를 가리키고 있었다. 주소값을 가지고 있겠죠. 근데 이걸 copy construct를 재정의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댔죠? 디폴트가 실행되는데 이 디폴트는 메모리 to 메모리로 복사한다. str1이 있으면 이 str1은 얘의 메모리 전체를 복사해 온다. string 클래스 객체의 멤버 데이터는 4바이트가 있습니다. 이 4바이트가 바로 m.p 버프죠. m.p 버프는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4바이트인데 이 포인트가 가리키고 있는 주소값, 이 주소값을 복사를 해오죠. 똑같이. 그러면 이 주소값과 이 주소값은 동일한 데를 가리키게 됩니다. 즉 동일한 데를 가리킨다는 얘기죠. 즉 이렇게 str1과 str2를 assignment 시키면 혹은 copy construct를 하게 되면 두 개가 같은 주소의 스트링을 가리키게 된다는 얘기죠. 자, 이 경우 문제가 안 되겠습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죠. 만약에 같은 주소를 가리키게 되어 있었는데 str2가 뭐 디스트럭트 호출돼서 뭐 라이프 타임을 다 해서 없어졌다고 생각하시죠. 이 스트링 클래스의 디스트럭트를 아까 봤지만 언더바 클리어를 호출하게 되어 있죠. 언더바 클리어는 뭡니까? 이 m.p 버퍼가 가리키고 있는 이 메모리를 딜리트를 해버릴 것이죠. 그럼 str2가 이 메모리를 딜리트를 해버리면 str1은 뭐가 되죠? 딜리트된 메모리를 가리키고 되어 있는 겁니다. str2가 없어진 다음에 str1을 사용하려고 그러면 메모리 에러가 발생하게 되는 것이죠. 없는 메모리를 가리키게 되니까요. 이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렇게 그냥 이렇게 어떤 부가적인 메모리를 가지고 있을 때 얘의 메모리를 새로 활동해서 카피를 안하고 그냥 포인트만 싹 복사해오는 이런 것을 샬로우 카피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메모리 자체가 복사하는 것이죠. 그러나 이렇게 했을 경우 양쪽이 같은 것을 가리킴으로 인해서 얘가 그냥 무조건 한쪽에서 무조건 그 데이터 할당된 메모리를 없애버리면 나머지 다른 쪽에서 가리키고 있던 놈이 바보가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하는 게 정상이겠습니까? 이렇게 복사를 하게 되면 str1은 str2 이렇게 이퀄 연산자를 하게 되면 str2가 가리키고 있는 스트링 요 크기만큼 str1도 메모리를 할당한 다음에 따로 메모리를 할당한 다음에 이 내용을 카피를 해오는 것, 이 카피를 해오는 것이 필요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두 개의 메모리 버퍼는 완전히 전혀 별개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얘가 디스트럭트에서 없어진다 할지라도 얘는 그대로 사용할 수 있다는 얘기죠. 이게 바로 샬로우 카피와 딥 카피의 차이다. 즉 결론적으로 어떤 내용이 되겠습니까? 즉 어떤 클래스가 내부적으로
외부의 어떤 메모리를 할당하는 이런 클래스라면 반드시 copy construct와 assignment, equal 연산자를 재정의해서 별도로 포인트만 카피하는 것이 아니라 메모리 얘가 가리키고 있는 이 메모리 버프의 내용을 전체를 복사해오는 별도로 할당해서 전체를 복사해오는 그런 생성자와 assignment가 필요하다. 이런 것이 결론이 되겠습니다. copy construct와 assignment는 굉장히 유사합니다. 유사한데 둘의 차이가 무엇이냐? 아까 앞자리에서 copy construct가 언제 실행되고 assignment가 언제 실행되느냐를 봤습니다. 그런데 assignment와 copy construct는 굉장히 유사한 구현 코드를 가지고 있는데 약간의 차이점이 있죠. 어떤 차이냐면 str1은 str2라고 했을 때 만약에 이게 그냥 이렇게 되어 있으면 이건 assignment 연산자인데요. 이 경우 차이가 뭐냐면 str1이 다르다는 거죠. str1은 이때 이미 어떤 스트링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지금 생성된 게 아니라 앞에서 생성되어 왔던 것이기 때문에 지금 어떤 다른 걸 가질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str2의 내용을 복사하기 이전에 이렇게 복사하기 이전에 먼저 이전의 메모리를 없애고 즉 클리어를 시키고 그 다음에 복사를 해야 된다. 이 내용을 이런 차이가 있고요. 만약에 이게 앞에 스트링이 붙어서 copy construct 부르는 것이었다. 즉 이게 처음 생성된 것이죠. 처음 생성된 것이라면 뭡니까? 이전의 내용이 없죠. 비어있는 스트링입니다. 그래서 그냥 클리어 과정이 없이 그냥 복사만 해오면 된다. 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이런 과정이 이제 여기에 표현되어 있습니다. assignment는 old string을 이미 가리키고 있었는데 이 old string을 없애고 새로 new string으로 포인트를 바꿔야 된다. 이런 얘기죠. 실제 한번 구현해 볼까요? 아까 copy construct를 한번 더 볼까요? copy construct입니다. copy construct를 보면 그냥 init을 부르고 copy만 하죠. 그러나 assignment 즉 assignment 오퍼레이터를 보면 어떤 차이가 있죠? 네, 먼저 assignment를 한번 볼까요? 네, assignment 이렇게 이제 우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assignment를 보면 먼저 clear를 부르고 그 다음에 copy를 한다.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이런 분명한 차이를 아시기 바랍니다. 정리하면 construct는 완전히 비어있는 초기화 상태의 스트링이기 때문에 이미 있던 메모리를 배제할 필요 없이 그냥 카피만 하면 된다는 얘기고, assignment 같은 경우는 어떤 기존의 메모리를 가지고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기존의 메모리를 클리어한 다음에 그 다음에 복사를 해야 된다. 이런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연산자의 우선순위와 결합순서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뭐 그 C++ 교과서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우선순위라는 것은 서로 다른 연산자 중에서 어떤 연산자를 먼저 할 것이냐라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이제 이와 같은 문장이 있다고 봤을 때 얘도 연산자고 얘도 연산자고 얘도 연산자인데 어떤 것이 문제되느냐?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우선순위를 보면 얘가 얘보다는 먼저입니다. 그래서 얘를 먼저 계산을 하죠. 그래서 A하고 B하고 같으면 뭐 true라는 값이 리턴이 되고요. 또 얘를 먼저 하겠죠. 얘보다 빠르니까요. 뭐 얘는 뭐 false다. 그래서 그 다음에 true와 false에 대해서 논리적인 AND 연산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선순위는 서로 다른 연산자 중에서 어떤 연산자를 먼저 할 것이냐 라는 것이고요. 결합순서는 뭐냐면 동일한 연산자가 여러 항 사용될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인데요. str1은 str2는 str3는 str4 이런 거라든지 str은 string 뭐 더하기 뭐 이렇게 연산자가 여러 개 있을 때 과연 이쪽부터 먼저 계산할 것이냐 이쪽부터 먼저 계산할 것이냐 이게 바로 결합 순서가 되겠습니다. 결합 순서는 일반적으로 할당 연산자, assignment와 관련된 연산자는 이 방향이 많고요. 그 외 대부분의 연산자는 이 방향입니다.
연산자의 우선순위와 결합 순서에 대해서 자세한 내용을 보려면 MSDN에 보면 되겠습니다. MSDN에서 색인 부분에 프레시던스라고 쳐서 항목 보기를 누르면요. 항목 보기 누르면 이게 나옵니다. 여기서 두 번째 거 C++ 오퍼레이터를 하시게 되면 옆에 내용이 나오게 되는데요. 뭐 자세히 한번 읽어보시고요. 테이블을 보시면 네 오퍼레이터 순서가 나오고요. 이 오퍼레이터 순서는 프레시던스 순서입니다. 이거 지금 여기 위에 있는 게 가장 우선순위가 높은 것들이고요. 쭉 보이십니까? 예. 두 번째는 결합 순서 associativity인데요. 결합 순서가 나오는데 뭐 이런 연산자는 left to right다. 즉 이쪽 방향이다. 또 밑에 보면 이쪽은 assignment 연산자들이죠. 할당 연산자들은 right to left다. 이렇게 결합 순서가 나옵니다. 각 연산자에 대해서 자세히 보려면 이렇게 MSDN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더하기 연산자가 여러 개 쓰이는 것을 어떻게 구현할 것이냐를 보면요. 아까 참 이 더하기 연산자는 결합 순서가 이 더하기 연산자가 지금 두 개가 써있죠. 세 항이 있는데 결합 순서가 이쪽 방향입니다. 그래서 string AAA라고 이제 어떤 컨스트럭터를 이용해서 스트링 객체를 하나 만들죠. 그거와 BBB를 더하기 연산을 하는 것인데, 잠깐 볼까요? 보면 더하기 연산자를 보면 이것은 스트링과 스트링의 더하기 연산자죠. 그런데 이건 뭡니까? 스트링과 컨스트 캐릭터 포인트의 덧셈 연산이죠. 근데 이게 가능한 이유가 뭐겠습니까? 이게 가능한 이유는 이게 있기 때문입니다. 스트링의 컨스트럭터 중에서 콘스트 캐릭터를 받는 생성자가 있죠. 이 생성자가 있기 때문에 이 더하기 연산자를 만족하기 위해서 이 콘스트 캐릭터로부터 아까 그 생성자를 통해서 스트링 타입을 하나 클래스를 객체를 만들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두 개를 먼저 더하기를 하고 그래서 AAA, BBB가 되고 그 다음에 AAA, BBB가 된 하나의 객체가 만들어지는데 이것은 뭐가 되겠까요? 이것은 str2가 오퍼레이터를 정의를 해볼까요? str2를 보면 먼저 this 아까 스맥 this죠. 이 this는 자기 자신을 가리키는 포인트라고 그랬는데 포인트를 이걸 중에서 뭘까요? 디레퍼런스 한 거죠. 역참조를 한 건데요. 저 포인트가 아니라 자기 자신을 이퀄로 시켰다. 이거는 str2에 자기 자신을 대응한 겁니다. 그 다음에 str2에다가 str을 concat 연산자를 붙인 거죠. concat 연산자는, concat 함수는 이 str2 객체에 이 str을 뒤에 더 붙이는 멤버 함수입니다. 이것의 정의는 좀 더 살펴보고요. 그래서 str2가 만들어진 것을 리턴하게 되죠. 그러면 이 리턴한 것이 바로 이 스트링입니다. 이 스트링은 AAA, BBB를 가지고 있겠죠. 그리고 이 AAA, BBB와 이 CCC를 또 지금 더하기 연산을 하게 되는데 이 CCC는 또 컨스트 캐릭터이기 때문에 역시 스트링으로 아까 마치 생성자를 통해서 스트링으로 변환된 다음에 다시 더하기 연산을 하게 되고 그 결과가 다시 스트링으로 나오겠죠. 이게 AAA, BBB, CCC가 되고 이것이 str로 대입이 되는 형식이 되겠습니다. concat 연산자는 간단합니다. concat 연산자예요. concat 연산자는 여기 있듯이 스트링을 받아서 자기 자신의 길이와 또 이 받은 스트링의 길이를 구한 다음에 그 두 개를 합칠 수 있는 더 큰 전체 길이를 구한 다음에 새로 메모리를 찾고요. 잡고 그 다음에 먼저 자기 자신을 복사하고 그 다음에 뒤에 붙은 놈을 strcat
명령을 이용해서 복사해서 만든 다음에 기존의 버퍼를 없애고 새로운 버퍼, ptemp 만들어진 버퍼로 m.p 버퍼를 방향을 바꾸는 것이 큰캣 함수가 되겠습니다. 이 큰캣 함수를 통해서 아까 더하기 연산자가 구현이 됩니다. 그리고 이꼴 연산자를 한번 볼까요? 이꼴 연산자도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하단 연산자는 방향이 이 방향입니다. 그래서 어느 게 가장 먼저 실행이 될까요? 네, 바로 이게 먼저 실행이 되죠. str3는 str4 정의를 한번 볼까요? 오퍼레이터 non이 있는데요. 보면 오퍼레이터는 들어오는데 첫 번째 인자는 this니까 자기 자신이겠죠. 스트링 타입 자기 자신이 되겠고 두 번째 인자가 바로 스트링 소스가 들어오는데요. 먼저 자기 자신을 클리어를 하고 아까 설명했죠. 카피 컨스트럭터와 차이점은 먼저 이미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클리어를 한다. 그 다음에 자기 자신을 복사한 다음에 자기 자신을 리턴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뭔가를 리턴하게 되어 있는데 컨스트 타입을 리턴하게 되어 있는데 this는 자기 자신을 가리키는 포인트고 이것에 별표를 붙이면 그것에 디레퍼런스를 한 거죠. 역천조를 한 건데 그렇게 되면 자기 자신이 되죠. 자기 자신을 가리키는 포인트가 아니라 자기 자신, 객체의 자신이 됩니다. 이 객체를 리턴해 주는 것이죠. 그럼 이것을 보면 즉 얘를 이쪽으로 대입을 한 다음에 이 함수 결과는 이 오퍼레이터 결과는 뭐가 리턴되죠? 네, str3가 다시 리턴이 됩니다. 리턴이 되고 str3가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또 얘와 얘의 연산을 하게 되고 다시 그 결과가 다시 리턴이 되고요. 그리고 다시 얘와 얘가 연산을 하게 되고 그 결과가 리턴되지만 이건 뭐 얘는 받을 일이 없으니까 결국 뭐가 됩니까? str4가 str3에도 대입이 되고 str2에도 대입이 되고 str1에도 대입이 된다. 이렇게 C++에서 연산자를 여러 항을 쓸 수 있는 연속해서 쓸 수 있는 것에서는 이런 비밀이 있다. 이퀄 연산자가 얘와 얘 인자를 받아서 뭔가를 리턴하는 이런 비밀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주 재미있죠. 그리고 오퍼레이터 오버로딩의 마지막으로 어떤 두 타입 간의 상호 변환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만약에 user define type, user define, 그러니까 사용자가 정의한 클래스가 두 개의 이런 클래스에 대해서 서로 변환을 하게 하는 방법은 자동으로 방법은 무엇인가를 보면 이런 것이죠. 뭐 둘 다 사용자가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A와 B, 그러니까 A와 B 간에 서로 A 클래스, B 클래스 간에 서로 상호 변환이 되게 하려면 A는 B를 인자로 받는 생성자를 만들어주고 B는 A를 인자로 받는 생성자를 만들어주면 두 개 간에는 자동 형변환이 됩니다. 그러나 그 하나의 클래스와 하나의 프리미티브 데이터 타입, 즉 뭐 저기 인트나 이런 타입의 데이터 타입과 는 어떻게 상호 형변을 하느냐. 뭐 이 스트링 클래스 같은 경우에는 스트링 클래스와 컨스턴트 캐릭터 포인터 이 두 개 간의 상호 변환이 되어야 되는데요. 먼저 이쪽 변환 컨스턴트 캐릭터 포인트를 받았을 때 이쪽 변환은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이거는 이제 위와 마찬가지로 컨스턴트 캐릭터를 타입에 인자를 받아서 스트링을 만드는 생성자가 있으면 된다는 얘기죠. 이것은 아까 여기서 설명을 했습니다. 여기서 얘가 어떻게 해서 스트링 객체로 변환이 되는지를 아까 설명드렸죠. 얘가 아까 말했던 콘스트 캐릭터 포인트를 받는 생성자를 통해서 스트링 객체가 만들어진다. 이렇게 봤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변환이 되고요. 반대는 어떻게 될 것이냐? 스트링에서 이 반대는 어떻게 될 것이냐? 근데 콘스트 캐릭터 포인트는 아까 말했듯이 그 프리미티브 타입입니다. 즉 우리가 만든 타입이 아니라 원래 C++ 사양에 있는 타입이기 때문에 우리가 뭔가 컨스트럭터를 만들고 이렇게 못하죠. 이런 반대 프리미티브 타입으로의 변화는 어떻게 해주냐면 오퍼레이터
사용한다. 형변한 연산자를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즉 어떤 타입캐스팅인데요. 우리 C++에서 보면 어떤 A 타입으로 어떤 객체 B를 변환한다고 할 때 이 A라고 가로 앞에 붙여주면 이게 이제 캐스팅 연산자로 해서 행변한 연산자가 되죠. 즉 이렇게 const character라고 인자를 주고 스트링 객체를 이렇게 주면 형변환이 되죠. 요런 형변한 연산자를 재정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연산자라면 오퍼레이터 이름이 좀 이상하지만 오퍼레이터 const character point 이런 연산자 재정의를 할 수 있다는 얘기죠. 이걸 통해서 두 개의 형변환 사이에 변환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정의를 한 거 보면, 오퍼레이터, const character, 찾아볼게요. 여기 나오네요. 스트링의 인자를 받는 operator const character, 뒤에 const가 붙은 것은 이 멤버가 내부에서 변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당연히 이제 스트링 타입에서 const character 타입을 변환하려면 m.p 버프를 리턴하면 되겠죠. 얘가 그걸 나타내는 것인가요? 근데 왜 리턴 값이 없느냐? 리턴 값이 없는 게 아니라 생략한 겁니다.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데요. 왜냐하면 const character로 형변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리턴 값은 const character 포인트죠. 이건 당연하기 때문에 안 쓰는 것입니다. 안 써도 됩니다. 이렇게 정의를 해주면 가능하다. 그래서 이것을 실제로 쓴 예를 보면 있습니까? 이렇게 str1을 const character 포인트로 행변을 하면 str2로 이렇게 행변을 하면 행변이 가능합니다. 이런 것들은 여러가지 함수들 str copy나 str cat 같은 const character 포인트를 봤죠. 이런 것에 스트링 클래스, 스트링 객체를 인자로 넣을 수도 있다는 얘기가 됩니다. 이상과 같이 두 타입 간의 상호 변환, 즉 user define 타입 간의 상호 변환은 생성자를 통해서 할 수 있고, 하나는 primitive고 하나는 user defined 클래스면 한쪽은 생성자로 하고 반대쪽은 operator 형변한 연산자를 통해서 상호 형변환, 자동 형변환을 하게 할 수 있다라는 것이 이 페이지의 핵심이 되겠습니다.